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 왜 이혼을 하려고 할까요? 놀랍게도요, 부동산 세금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담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50대 A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아내인 B씨도 서대문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니까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이 부부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상으로 남남이 되면 각자 1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를 위해 위장이혼이 정말 답이 될 수 있는지. 두 번째, 위장이혼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셋째, 이혼 말고 진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이미지로 오늘 내용 쉽게 정리한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부가 위장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5월 9일이죠. 이날이 마지노선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세금은요, 대충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이제 감을 잡으시고요, 정확한 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유예 기간 5월 9일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 세율 60에서 45%만 내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루 차이로 5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되죠? 2주택자는요, 기본 세율의 20% 플러스가 되고 3주택자는 30%가 얹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전혀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요, 3주택자 경우 지방세 포함하면 무려 82.5%를 내야 합니다. 복잡하죠? 네, 괜찮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율 자체가 확 뜁니다. 20포인트, 30포인트 추가로 얹혀지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5월 10일부터.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전혀 받지 못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뭐냐면요,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인데요, 지금은 최대 30%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 0%입니다.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주택자가 10억에 산 서울 아파트를 15년 갖고 있다가, 자, 20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집들 많이 있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죠? 네, 10억입니다. 그러면 5월 9일 전에 매도 시 양도세 세금 약 2억 8천만 원. 그런데 5월 10일을 넘기면 세금이 약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루 차이로 세금을 약 4억 7천, 8천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10억을 벌었는데 내 손에 남는 건 2억 5천 정도 남게 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주택자예요. 세금을 거의 80% 넘게 내요. 그러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대부분 안 팝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2018년도 4월에 양도세 중과 시행됐을 때요, 시행 직전에는 매물이 쏟아졌다가 시행되고 나서는 매물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걸 매물 잠김이라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도세율이 1% 상승을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매매 가격 변동률이 약 0.2% 올라갔습니다. 역설적이죠?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판단 앞에서 버텼다가 정말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죠.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그 조금만 더가 제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버티기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못합니다. 그때도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르겠지. 이렇게 무작정 버티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18년도와 현재 2026년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이미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금리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요,
매물 잠금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갈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답답하시겠죠. 근데 이 답답함이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럼 위장이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갈라서면 각자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도 안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이런 위장위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잠깐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연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은퇴 후에 집 한 채인데 이걸로 어떻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죠? 실제로 50대 이상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재산은 수억인데 정작 은퇴 후에 매달 생활비로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 관리비에 매달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국민연금 받아도 생활비로 터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바꾸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고도 내 집을 활용해서 매달 200, 300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쓴 방법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에 오프라인 현장 세미나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내 집 한 채로 매달 300만 원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7가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세미나는요, 뜬구름 잡는 얘기 빼고요, 여러분 상황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만 담았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쓴 전자책 또 다양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1세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건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는요, 무조건 한 세대입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해도 별거를 해도 법적으로 부부인 이상 같은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판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했어도 법률상 유효하게 이혼이 성립했다면 별개 세대로 본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장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은 이혼이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판결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전부 다 이혼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면 무조건 절세가 될까요? 아닙니다. 정부도 바보가 아니겠죠. 정부가 바로 막았습니다. 2019년도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이런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혼 서류를 냈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고 있거나 생활비를 공유하고 있으면요, 세법상으로 여전히 부부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국세청이 우리가 위장 이혼한 것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실제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리는지 아까 목동 부부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목동 부부 예를 들어서 위장 이혼을 한 겁니다.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남편 A씨는 목동에 그대로 살고 아내 B씨도 A씨와 같이 살면서 서대문구 아파트로 주소만 옮겼어요. 각자 1주택이 된 거죠. 자, 아내 B씨가 서대문구 아파트를 팔면서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요, 세무서가 조사를 나오면 서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때 걸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걸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자, 아내 B씨가 서대문구로 주소를 옮겼으면 거기 전기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 그런데 사용량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남편 집, 목동 아파트는 전기 사용량 이전과 거의 비슷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의심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용카드.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잖아요. 그 사용 내역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긁는지 위치를 다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자, 아내 B씨 서대문구로 이사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까 서대문구 근처에서는 하나도 찍히지 않았어요. 대신에 목동 하나로마트, 목동병원, 목동미용실 전부 본인이 살던, 즉 남편 A씨 집 근처입니다. 이혼을 했다면서 왜 전 남편 집 동네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세 번째, 우리 나이 들면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이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걸릴까요? 자, 아내 B씨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갑니다. 그럼 당연히 본인이 사는 서대문구 병원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남편이 있던, 즉 본인이 원래 살던 목동에 있는 내과로 갑니다. 자, 이건 보험 청구 기록에 다 남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휴대폰 항상 소지하고 다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이때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걸릴까요? 자, 아내 B씨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을 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대체로 이제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이 서대문구가 아니라 매일 목동 기지국에서 잡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잠은 매일 남편이 있는 목동에서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전기세, 카드 내역, 병원, 기지국 이게 다 모이면요, 아, 이 부부는 서류만 이혼했지 실제로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양도세만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엄청 많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아까 목동 A씨 부부가 이혼을 감행했어요. 아내 B씨는 서대문구 아파트 6억에 사서 지금 10억이에요. 양도차익 4억이죠. 보유기간 1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혼해서 비과세를 기대했는데 2년 뒤 세무조사에서 위장이혼 판정을 받습니다. 자, 그럼 세금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본래 냈어야 할 중과세 2억 원 내고요. 부당 가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두들려 맞습니다. 세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 연간 8% 누적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최악의 경우 3억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위장이혼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확실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즉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전에 급매 가격이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 5월 9일 전에 하면 잔금과 등기는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별로 유예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르죠? 많이 보셨죠? 기존 조정 대상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월 여유 줍니다. 나머지 지역은 6개월 줍니다. 요거 하면 정지시켜 놓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국세청 홈택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양도세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들어가서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취득가액, 양도 예정 가격 알 수 있잖아요. 보유기간 알죠. 요거 넣으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5월 9일 전과 또 5월 9일 이후 세금의 차이를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단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요, 국세청 상담 전화 126번 걸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혼하지 말고요, 세무사를 찾아서 정상적인 절세 전략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혼 말고도 방법이 있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식한테 뭐라도 물려주고 싶다, 그 마음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도 세금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나옵니다. 우리가 증여를 할 때 특히 지금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여기서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를 하면 취득세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2.4%, 그보다 크면 13.4% 중과를 받게 됩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세만 6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또 별도죠. 합치면 억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를 내는 것보다는 증여세 내는 게 훨씬 더 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하고 있죠. 요거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당장 하셔야 될 거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팔 거라면 5월 9일 전에 급매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금 확인.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내는지. 그래야 판단이 쉬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혼 안 됩니다. 대신에 세무사와 절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금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지금의 과세 체계가요, 세대당 주택수라는 숫자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어쨌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5월 9일 이 날짜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목동 A씨 부부 기억나시죠? 자, 이분들 세무사 사무실 가서 절세 상담까지 받았지만 이분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 이 부부가 선택한 건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증여와 매도 순서를 따져보고 5월 9일 전에 금매가로 팔기로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가정을 깨지 마십시오. 방법은 아직 있습니다. 5월 9일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이시고 이혼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상적인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매도 쪽입니까? 아니면 버티기 쪽입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 요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할 상황이면 쓰겠다. 뭘요? 보유세를.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세금은 계산하면 줄일 수 있지만 깨진 가정은 계산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 힘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